여러분, 2026년 이 해는 단순히 규제가 좀 더 늘어나는 그런 해가 아닙니다. 이건 말이죠. 대한민국 건설 안전 분야의 판 자체가 바뀌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의 시작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2026년부터 펼쳐질 이 변화는요, 모든 건설 현장에게는 정말 엄청난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아주 시급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시죠. 9만. 이게 뭘까요? 바로 2020년 한 해 동안 정부가 감독하겠다고 밝힌 총 현장의 수입니다. 9만 개소. 이게 작년이랑 비교하면요, 무려 73%나 늘어난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현장 수만 늘어난 게 아닙니다. 이 9만 개 현장을 샅샅이 들여다볼 전문 인력, 바로 감독관의 숫자인데요. 2,095명입니다. 기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산업안전 감독관들이 이제 여러분의 현장을 말 그대로 지켜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5가지 핵심 내용, 바로 이겁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감독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정부의 현장 감시 능력이요, 예전하고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는 겁니다. 이 숫자들을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감독해야 할 현장 수는 73%가 늘었죠. 그걸 감독할 사람은 2배 이상 늘었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땅에서는 페트롤 차량이 계속 돌고 하늘에서는 하늘의 눈이라고 불리는 드론까지 투입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좀 보강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아예 감독 시스템, 그 인프라 전체를 싹 뜯어 고치는 수준의 변화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인프라를 쫙 깔아놨는데 그럼 이걸로 뭘 할까요? 바로 완전히 새로운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에이 걸리면 그때 고치지 이런 생각 있잖아요. 이제는 바로 그 생각이 여러분 사업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됐습니다. 정말로요.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죠? 예전에는 어땠나요? 일단 지도하고 시정명령 내리고 처음 걸리면 경고하고 약간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2026년부터는 아닙니다. 적발 시 즉시 제재. 봐주는 거 없다는 거예요. 바로 사법처리, 행정처분으로 들어가는 아주 엄격한 법 집행으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새로운 용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중상해 재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91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재해를 말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앞으로는 바로 이 중상해 재해가 발생하면 정부의 가장 강력한 감독이 시작되는 방아쇠, 즉 트리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모든 현장을 똑같은 방식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현장 규모에 따라서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내 현장이 어디에 속하는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 보시면 딱 정리가 되죠. 한마디로 투트랙 전략입니다.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영세, 소규모 현장에는 일단 지원을 먼저 해줍니다. 기술 지원이든 재정 지원이든 안전일터 지킴이라는 인력까지 1,000명이나 투입해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원을 해줬는데도 개선이 안 되면 그때는 집중감독 들어가는 거죠. 반면에 중대형 사업장은 얘기가 다릅니다. 여기는 자원도 있고 시스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무관용 원칙, 산재 터지면 예외 없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가장 무서운 변화는 이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감독관의 등장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감독관이 굳이 여러분 현장에 직접 오지 않아도 위반 사항을 다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첫 번째 주자가 바로 드론입니다. 하늘에 눈이 떠서 현장 구석구석을 다 훑어보는 거죠. 특히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고층 건물 난간이라든지 지붕공사 현장 같은 곳들, 안전모나 안전벨트 안 한 거, 이런 거 실시간으로 다 잡아낸다는 겁니다. 이제는 사각지대라는 게 사실상 없어지는 거죠. 하늘에만 눈이 있는 게 아닙니다. 더 무서운 눈은 바로 내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일반 감독의 위반 적발률이 57%인데 재직자가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엔 적발률이 무려 85.8%까지 치솟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내부 직원의 작은 불만 하나가 이제는 80%가 넘는 확률로 법 위반 적발이라는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는 가장 확실한 감독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2026년에 닥쳐올 변화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봤습니다. 좀 암울하게 들리셨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이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구축해야 할 것은 바로 디지털 증거 방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그냥 안전수칙 잘 지켰어요 라고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기록하고 디지털로 남겨야 합니다. 매일 아침 하는 안전회의, 작업자들 이야기 듣는 거 전부 사진 찍어 두시고요. 교육일지, 안전점검표 이런 서류도 싹 다 디지털 파일로 바꿔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감독관이 와서 증거 내놔 보세요 할 때 바로 딱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의 디지털 기록이 여러분을 지켜줄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핵심 실행사항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아까 말씀드린 중상의 재해, 즉 91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고는 이제 무조건 중대 사건으로 다뤄야 합니다. 둘째, 위험성 평가는 그냥 서류 작업으로 끝내면 안 되고 매일매일 살아 숨쉬는 과정으로 만들어야 하고요. 셋째, 내부 직원들과 소통을 정말 잘해서 익명신고가 나올 싹을 잘라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 보조금을 적극 활용해서 스마트 안전장비에 투자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실천들이 모여서 위기를 막고 우리 현장을 지키는 결정적인 힘이 될 겁니다. 결국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게 요약됩니다. 실행하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고 기록하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이후의 건설 현장에서 이건 그냥 좋은 말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법칙입니다. 실행하고 기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유일한 생존 전략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